안녕하세요. 본제품강 38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선불교의 그 수행 체계는 크게 참선과 간화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참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그 인도의 그 요가 수행 체계로부터 수행법이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인도 요가의 핵심이 되는 그 파탄잘레 요가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원용을 해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법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8단계가 지향하는 바는 카이발리아라는 상태를 지향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 선매와 함께 묶어 아주 선정 선매라고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선정 선매의 선정은 일곱 번째 그 디아나, 요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삼마디 단계가 삼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타라, 다라, 디아나, 삼마디 요 네 개의 과정 전체를 따로 라자 요가라고 해서 요가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요가의 그 핵심 수행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선정섬의 참선이 나중에 주로 이제는 의미가 이 정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런 정해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수행법으로, 그래서 기존의 선정선매 참선법과 법에서 있어서 이 정해와 지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지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지관이라고 하면은 불교 수행 체계에서는 유명한 텍스트가 천태종을 그 만드신 분이 그 천태지대사라고 했는데, 지대사의 마하지간이라고 하는, 마하지간에서 마하지관에서 마하지간의 지관은 이게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지관, 마하지간의 이 지관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이제 동남아에서 소승불교 체계, 수행 체계를 이렇게 요즘에 수입들을 많이 해서 그 명상 센터에서 그 명상 체계를 가르칠 때 그쪽 어휘로 사마타라든가 이바사나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마타 이바사나가 바로 지관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와 이바사나를 합해서 사마타가 지고 이바사나가 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마타 이바사나의 바탕이 되는 게 사띠라고 해가지고 알아차림 단계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기본으로 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관법에 속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계속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죠. 관찰한다. 그럼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알아차려서 번뇌 망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번뇌망상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 기존의 마음에서 녹여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뭐 마음 챙김이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다. 사티를 마음 챙김이다. 또는 마음 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챙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중에 마음을 주로 관찰하고 그래서 마음을 챙긴다는 거죠. 그 파악한다는. 그다음에 거기서 번뇌망상을 지운다. 그러니까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는 걸 빼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요가 자체가 요가경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시티, 무리티, 니로다. 요렇게 우리 한글로 쓰면 시티, 무리티, 니로다 이런 이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에서 요가. 그러니까 요가의 목적이 뭐냐? 요가의 목적은 시티, 브리티, 니로다 할 때 시티가 의식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브리티라고 하는 건 소용돌이 친다는 겁니다. 소용돌이.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꼬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꼬여 올라가고 있는 이 구조가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좌회전하고 하나는 우회전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꼬여 올라가는 이중나선 헬렉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시키라는 얘기죠. 어떤 내부로 그러니까 니로다 하는 건 내부로 안으로 내부로 집중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요가의 목적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마음을 이 중맥의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내로 안으로 내부로 그 마음의 의식의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마치 물이 잔잔해지는 것 같이 돼가지고 우주의 그 허공을 천시머리 그대로 수행자를 투과를 해서 그 이 공 안에 이 달 그림자와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그 참된 자를 여기다가 형성화시키는 작업이 그러니까 요 우주의 법신체를 그대로 여러분 안에다가 투과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제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물이 잠잠해야 되잖아요. 잠잠하게 하려면은 시티 브리티 니로다 해서 집중해서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브리티라는 게 소용돌이 친다. 지금 우리가 그림 그려놓는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의식을 결국에는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일체 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온이 다 개공 모두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결국 공이 되는데 과정이 몸으로부터 의식으로 들어가서 의식이 공으로 귀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색수상행식 공.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CT가 마음이 뭐또 CT라고 하기도 뭐 치타라고 하기도 뭐 CT 치타라고 많이 하니까 치티 뭐 치타 뭐 그런 치타 CITI를 영어로 CIT는 GT니까 그래서 이게 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몸을 뜻하고 식은 마음이니까 몸을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정보화해 가지고 그 정보의 에너지를 의식의 에너지를 공으로 귀입시키는 그러니까 니로다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회전하고 있는 거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이게 이제 그대로 요 표현 안에 지금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 그래서 요가경에서도 이제 쿤달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마음을 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공 속으로 넣어버리니까 공으로 그 일종의 우리가 수채구멍 그러니까 수채구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듯이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빼버리는 거죠. 현상계에서 빼가서 넣어버리는 그런 개념이다. 마음 친구 마음 빼기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다 이 개념 안에 다 드네. 치띠 브리띠 니로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가장 요가의 목적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지관이라는 것이 지금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그림에서 봤지만은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우주의 눈이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우주의 전시안이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이렇게 해서 이 우주의 눈이 항상 백그라운드 이것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배경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눈이 관찰 그러니까 대우주의 법신체가 여러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티끌이 꼈다 뭐 그런 표현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대우주로 볼 때는 하나의 소우주는 하나의 티끌과 같단 말이에요. 마치 눈에 티끌이 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대우주가 관찰하는 대우주를 묘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지우면은 이 대우주 백그라운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항상 백그라운드에 있었으니까 겉에 있는 거를 걷어내면은 배경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배경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거죠. 드러나서 그러니까 베일을 벗는 거죠. 베일을 벗으면은 옷을 벗으면은 이게 그대로 투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대우주의 법신체의 그 정광명의 빛이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관하고 있는 대우주의 근원 태양의 그 눈의 그 빛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내관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안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이 눈이 여러분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부를 보게 되면은 내부를 관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눈을 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중력을 발동시켜서 그 일종의 중력장을 구성을 해가지고 블랙홀 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하나의 그 중력장의 그 굴곡을 따라가지고 빛이 흘러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법은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관찰하는 거다라는 거죠. 알아차려 나가는 사티도 기본적으로는 윗바사나의 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는 관법이고 그러면 지관에서 사마타는 뭐냐 이런 거죠. 사마타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끝냈습니다만은 그럼 사마타는 지인데 지는 우리가 한자로 지라고 해서 멈출지 자를 썼단 말이에요. 멈출지. 그 멈춘다 이런 얘기. 멈춘다. 그럼 뭘 멈춘다는 겁니까? 그 어떤 멈춘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멈춘다. 이 지가 뭐냐 이러는 거죠. 이게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은 금방 알겠는데 지는 뭐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는 그걸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캔 일버라는 사람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존재의 대둥지, 뭐 의식의 스펙트럼, 뭐 또는 존재의 대둥지가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레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점차론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의식의 스펙트럼, 존재의 대중지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을 통상적으로 7단계나 8단계, 9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차크라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단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지개 빛으로 7단계 그러니까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크라가 빨주노초 파남보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각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색깔이 정확하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양자화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한다는 것, 어떤 진화를 한다, 발전한다, 의식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형성,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까지 이렇게 가령 우리가 요거 우리가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는 그 근대 와가지고 이제 발전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이제는 이것을 이해하는 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2단계에서 8단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어, 마치 그 계단이나 사다리처럼 계단이나 계단이나 사다리 구조로 돼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의식의 스펙트럼이 계단이나 사다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오르는 계단, 천국에 오르는 7계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라든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다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다리겠네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자 도약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퀀텀 점프다라고 도약한다는 거예요. 도약. 자, 도약. 그러니까 도약. 그러니까 레벨과 레벨 사이를 도약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3번 단계에서 4번 단계까지 도약을 할 때 이렇게 도약을 한다. 이렇게 도약을 할 때 점핑한다. 위로 뛰어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약하니까 뭐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점핑 갔다가 점핑을 하니까 일종의 도노 개념하고 돈수 개념하고 비슷하네. 돈수. 순간순간적으로 점핑을 하는 개념이다. 점핑하는 개념이다. 점핑. 자, 점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프한다. 그런데 점프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점프를 하는 요 지점에서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점프하는 요 지점을 뭐냐면 우리가 각 단계에서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계점. 요즘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또는 이렇게 점핑한 거를 일종의 도약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전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상전이 현상.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태 자체가 순간 그 전이가 일으킬 때, 가령 물이 끓어오를 때 100도에서 끓어오를 때 일기압에서는 100도에서 끓는 물이 끓잖아요. 그럴 동안은 그 100다 끓을 때까지는 그 물의 총량이 다 끓을 때까지는 그 100도를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상전이 현상, 상전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복잡계 운동에서는 상전이로 이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의 동적 평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동적으로 상전이 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계점에서 점핑을 하려면은 이 점프를 할 수 있는 요 에너지만큼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위에 지점까지 점프를 한 거 아니에요. 점프를 한 거니까 점프하는 그 점핑 에너지, 그러니까 도약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약 에너지를 계속 축적해야 돼. 그래서 도약 에너지를 축적해서 충분한 양이 도달하면 도약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약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양자론에서는 확률성이기 때문에 도약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점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약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점핑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이제 홀론홀라키라고 이제는 전파적으로 홀론홀라키라고 홀라키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단계에서 이미 이 2단계까지 모든 내용성은 다 여기 홀론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지만은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양자도약 형식으로 도약하는 형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라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다가 한꺼풀 이제는 풀려 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풀려 나가면서 현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은 씨앗은 나무의 모든 것을 품고 있잖아요. 이것을 혼론이라고. 이런 때에 요 씨앗을 혼론으로 돼 있다는 혼론. 그러니까 모든 걸 품고 있어. 하지만 아직 나무로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조건이 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도약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것이 풀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도약 에너지를 축적해서 충분한 양에 도달해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점핑을 하게 되면은 다시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죠. 밑에서부터 위로 위의 단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양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확률적으로 일종의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준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수준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오래 머물질 못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균형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안정성이 없이 움직이는 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그것이 양자 터널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영적 체험에 이제는 어, 설명을 할 때 영적 체험이다. 영적 체험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자기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것은 일시적인 양자 터널링 효과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래 자기로 돌아오게 된다는, 본래 자기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체험한 거지 자기가 진정 깨달은 수준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에 적용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대개 다 무너져 가지고 다시 그 상태를 체험해 보고자 하는 갈망 속에도 빠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수행의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수행에 중독된다 이렇게 중독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중독된다는 왜냐하면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어. 그걸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수준은 또 아니거든. 그럼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계속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에 대한 집착, 그 중독성, 그것도 마약을 먹듯이 중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 수행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 그 사람에겐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에 중독돼서 자기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그 정신병 같은 거, 정신병 현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머물러야 될 원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자 터널링 효과로 들어갔다가 그 현상에 그 중독이 돼 가지고 이 단계를 충분히 성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터널링 효과로 점핑이 됐는데 유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 수준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와 진짜 자기와의 그 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체험하는 세계와 진짜 자기의 수준과의 그 괴리감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에 이제는 걸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신병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 현상, 정신학적인 그 이치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의식 수준을 충분히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간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분별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불교에서 분별지를 버리고 분별지는 필요가 없다. 분별지는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별지가 악이 아니고 분별지가 충분히 성숙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원성의 분별지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비이원성의 그 통합지라고 그럴까요? 통합지혜에 도달을 할지라도, 통합지에 도달할지라도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저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홀론홀라키 운동의 이런 개념에서의 이런 어떤 단계 수준에서의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안정성, 스테이블한 상태에 도달을 해서 다음 단계로 점핑할 충분한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지라는 말이 바로 이 단계에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어서 축적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간 쌍수에서 지라는 거는 이 단계에 충분히 머물러서 축적을 하는 개념이 지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는 멈출 짓잖아요. 그 단계에 멈춰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게 멈춰서 지에서 멈춰서 의식 수준에 멈춰서 특정 의식 수준에 멈춰서 어떻게 한다네. 다음 단계로 나가더라도 그 스테이블한 상태, 그 안정화되는 단계가 될 정도의 그 충분한 다음 단계 에너지를 쌓는다는 거죠. 뭐 축적될 때까지 거기에 멈춘다는 거다. 멈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멈춰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멈춰 있어라. 그러니까 너가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수준에 멈춰 있어라.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불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직 어떤 특정 단계에서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축적이 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단계 갈 때까지는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축적될 때까지 멈춘다. 그럼 다 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축적되면은 자연스럽게 점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가 그래서 양적 축적이 되면 질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겁니다. 양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면 질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법은 바로 이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는 과정의 수행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멈춰서 축적한다. 그래서 지라는 거는 이렇게 축적한다 할 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또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역학 주역이라는 것도 그 이와 같은 어떤 수행의 원리들이 주역에 다 있어요, 사실은. 가령 우리가 지금 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법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그 19번째 지택님과 20번째 풍지관, 여기 풍지관이 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지관 할 때 그 다음에 지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기호를 쓰는 거예요. 풍지관 할 때 우리가 관법 수행은 풍지관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주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 풍이라는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풍지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전호흡할 때 호흡을 갖다가 이 안으로 뱃속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뱃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사실 그것도 풍지관이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프라나야마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잡아당겨 가지고 여러분 아래다가 쌓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풍지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로 호흡으로 단전 이 풍지관 자체가 그 자체가 그 단전 호흡을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풍지관 그다음에 요 풍지관이 쌓이면은 이제 지택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택 이게 이제는 그럼 풍지관과 지택림은 서로 이렇게 그 전도 관계니까 지택님 이것이 택님 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호흡으로 이렇게 계속 안으로 하면은 뭐가 쌓이냐면은 여러분 안에 요 그 우주의 근원적인 그 에너지가 쌓이는 거를 이걸 지택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마누엘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그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 낳을 것이요. 보라.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다 시다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현상이란 말이야. 지택님은 딴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야. 임재할 때 그 임자예요. 우리가 임재한다 할 때 이렇게 한자로 볼 때 우리가 임재할 때 림재 임할 임자 임재 그러니까 지택님 이게 바로 임마누엘 현상인데 임마누엘 현상 그러니까 이쪽 우주의 비로자나 불이 우리 몸속으로 비로자나 불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축적돼 들어가는 게 바로 풍지관을 통해서 관법을 통해서 축적돼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 그 부처가 임재하는 현상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 똑같아요. 불경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풍지관 관법이 나왔죠.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 그러니까 호흡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호흡으로. 그래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걸 호흡으로 이제는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 풍천소축하고 그다음에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풍천소축이라서 그럼 그래서 풍천소축 그래 쌓여가지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뜻이 이게 풍천소축 그래서 이게 이제 소축계라는 거는 소축계라는 거는 소우주체의 대우주 기운이 쌓이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여기서 기운이 우리 소우주의 몸에 쌓이는 거를 요 아래쪽에 쌓여 나가는 거를 우리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산천대축은 산천대축
이거는 산천대축은 뭐냐면은 산천대축은 요 밑에 쌓였잖아요. 이 소주의 몸에 여기다가 쌓았잖아요. 쌓인 거를 요, 요 대우주, 요 우리 몸에 나오는 요 대우주에다가 쌓는 거를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출이 된다. 분출은 에너지는 여기서 되는데 근원적인 근원 태양으로부터 분출이 되는 건데 이쪽에서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쌓인다고 하는 거죠. 쌓여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는 분출시키고 얘는 환류시킨다. 분류. 얘는 분출, 얘는 환류. 돌아간다는 거죠. 환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이다라는. 그럴 때 요것은 우리 몸에다가 쌓이게 만들고 쌓인 거를 수행자는 또 자기 몸 안에 형성되는 열애장에다가 또 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대우주에서 소우주에다가 쌓는 거를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소우주체인 그 수행자가 요 대우주체인 그 열애장에 쌓는 거를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이구. 지관에서 지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 지는 자, 이 지는 계속 이렇게 쌓으면 뭐예요? 쌓으면 산처럼 쌓는다는 게 있죠. 산처럼 쌓는다. 어떤 축적한다는 거는 축적한다, 쌓는다는 거예요. 축적한다. 그럼 산처럼 쌓는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쌓으면 그 산처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는 산과 통하는 개념이에요. 산. 그리고 그것은 축과 통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산을 만나면 멈춘다, 뭐 그런 표현이, 산에다가 쌓으니까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산에다가 쌓게 된다라고 하는 산. 그러면 이것은 축과 같은 거죠. 계속 거기다 축적한다. 축적한다. 축자. 여기 쌓을 축자. 축. 그러면 계속 이렇게 쌓. 그러니까 이 쥐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치티, 브리티, 닐로다에서 일단은 브리티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에너지를 먼저 여기다가 밑에다가 쌓아야죠. 이 사람 안에다 쌓아야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단전호흡에서 호흡법으로 보통 폐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운을 우주 근원 태양의 기운을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은 우리가 우리 현상계에 있는 기운이 아니고 근원 태양의 기운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법과 같이 해야 되는, 관법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그 눈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기운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여기다가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운을 요 쌓여진 기운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 것이 여기다가 쌓아서, 그럼 얘는 뭐예요? 산천대축하면 얘는 양육하는 개념이다. 키워나가는 개념이잖아요. 점점. 풍천소축은 뭐예요? 풍천소축은 양육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풍천소축은 요 웜홀을 돌파를 하면서 열어 제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로막고 있는 거를 어떤 돌파를 할 때 어떤 힘이 있어야지 돌파를 할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하듯이 점핑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핑을 해서 돌파를 해서 깨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요게 있단 말이에요. 모자 광명으로 해서 이 자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이와 같이 그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끔 여기서부터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가서 계속 흘러 들어가게끔 해서 얘를 계속 키워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서 재구성을 해가지고 얘가 먹일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얘한테 계속 먹이는 거죠. 쌓아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그 쌓아 나가는 개념이에요. 쌓아 나가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렇게 얘가 양육이 되잖아요. 이렇게 양육이 되면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돌파를 하면서 한 단계 또 점핑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한 단계 여기서 점핑을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또 뚫고 나가야 될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뚝 뚫고 나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에너지를 놓고 이쪽으로 또 에너지를 넣는 거는 일단은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쌓아서 이걸 열어야 되고 가슴 차크라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요것을 키우고 요걸 키운 뒤에 또 여기를 뚫고 나갈 에너지를 모아서 또 뚫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이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계점으로 양자도약 상전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차크라 그거를 의식의 레벨, 의식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갈 때 그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에너지만큼 그 충분히 쌓으면은 그 양쪽으로 축적된 것이 질적으로 변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관이라는 관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프라나야마 호흡을 하면서, 호흡도 뭐예요? 그 외재적인 그 육체적인 호흡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뭐예요? 내재적인 태식 호흡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호흡이 결국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피지컬 바디, 우리 몸의 피지컬 바디 안에 있는 정묘한 인체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에너지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결국 이 두 개의 맥도에다가 에너지를 넣고 두 개의 맥도의 에너지가 합의를 해 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그 이 가운데 그 그렇죠? 뚫려 있는 요 안에 요게 알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아가지고 얘를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점수 아닙니까? 점수하고 또 다른 개념이 이거는. 자, 이렇게 홀라키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양적 축적의 질적 변화, 의식의 스펙트럼 단위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 개념으로 이렇게 점핑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어떤 의식의 단계에서 충분히 스테이블한 안정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양자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수는 있지만은 바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그런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종의 중독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수행의 중독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일단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체험이 됐는데 그 체험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디 뭐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힘을 키우는 내재적 힘을 키워야지 밖에서 누가 이걸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힘을 키울 수 있게 계속 어떤 경험 체계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게 돼 있는 경험 체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중독이 돼 가지고 오히려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상태가 되네. 몸에 병도 없고 정신병도 생기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게,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세계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그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지만은 또 수행을 통해서 뭔가 그 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 쾌락들, 그 희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수행의 수행의 독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이 그 꼬리를 할 때까지 꼬리 난 게 아닌데, 꼬리 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뭐를 이제는 알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이 돼야지 점핑을 할 수 있다. 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는 지금 두 군데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달의 에너지다. 이것은 음양의 에너지란 말이야. 음과 양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합해야지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가 되는 거야. 그런데 태양과 달이 분리가 돼 있어. 그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면 두 가지 분야의 에너지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하나로 보면 하나로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 달의 에너지를 합해야 되는데, 합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태양과 달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구조에서 그걸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원성에서 우리가 이게 도약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려면은 이론성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처럼 쌓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집중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왜뭐 삼아승기겁이 막 걸리고 그러냐면, 태양과 달의 에너지 중에 뭐 태양 에너지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달의 에너지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쓰다 보니까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절반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가 그러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했느냐, 어떻게 성불했냐, 석가모니는 어떻게 수행해서 성불했냐. 그 양반도 요가 수행이니 뭐니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도 일체 수행을 했다면, 중도 일체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중도 일체라는 건 태양과 달, 음과 양의 그걸 하나로 합하는 수행, 하나로 합하는 수행을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점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단계별로 빠른 속도로 점핑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보면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우리 안에 부모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합하는 거니까 이것은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탄트리즘. 그러니까 중도 일체 수행 자체가 탄트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트리즘적인 개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 음양을 합일시키는 개념으로 수행을 해야지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점핑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관법으로 해가지고 이 수준을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일체 탄트리즘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반대의 일치, 중도 일체 수행은 반대의 일치. 양극성 합일이라고,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트리즘의 본질은 양극성을 합이라는 겁니다. 양극성을 합이란다. 우리 안에 있어서 양과 음의 에너지를 합해야지만이 달성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구현이 되고 요것도 만들어지고 열애장도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계속 부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합해서 점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가 충분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지관 수행에서 특히 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했는데요. 요 난해했던 그 개념을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고 축적한다는 그 개념이 돼가지고 결국 어리에다가 멈춰가지고 싹싹 쌓는다는 개념이다. 쌓아서 산처럼 만든다는 개념이다. 그것은 양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개념.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축적해서 양을 산처럼 쌓아서 축적을 해야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도약한다. 그 도약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처음에는 내 몸에다가 쌓는 것이고 그러면 내 몸이 작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충분한 풍천 소축해가지고 내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쌓여야지 내 몸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쌓여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중맥을 뚫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또 그것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또 얘가 이제 계속 여기다 계속 쌓으면은 얘가 쌓아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얘한테 계속 쌓는 거예요. 쌓으면은 얘가 이것을 뚫고 나올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카르마 업의 그 장막을 뚫고 나올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돌파력을 한마디로 그 힘을 키우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정선매, 참선, 정해가 뭐냐, 이거 또 다른 그런 개념적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